자, 거의 7월 20일경 정도로 전당대 일정이 가닥 잡아가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 지구당까지 이야기한 걸 보면 출마한다?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일단 총선 패배 책임 져야 되거든요. 비대위원장.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건 간에 예. 일단은 형식 논리상으로는 그 책임은 당연히 당을 이끌었던 비대위원장한테 돌아간다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쉬어야 된다. 이게 상식이죠. 근데 이걸 갖다 업고 나와야 되거든요. 예. 거기에 따른 그 명분의 부족.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명분이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을 근데 그 명분을 누가 채워주냐면 당내에서 그걸 견제하느라고 채워주는 거예요. 홍준표 같은 사람이 견제하느라고 좀 채워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재고 있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지 상식적으로는 내가 아무리 책임이 뭐 대통령실에 있다 하더라도 일단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은 내가 지는 게 맞아라는 예. 판단이 있을 거고 그런데 보니까 딱 보니까 이 정치적 책임을 지는 차원을 넘어가지고 청천패배의 책임을 몽땅 다 나한테 떠넘기고 나를 주저앉히려고 하네. 이건 부당하지 않아. 약간 총선 백서의 내용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 게 있는 거고 또 다른 한편 일반 이제 그 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당이 지금 저렇게 되는데 구심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 구심점 역할을 해줄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건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 명분을 잡아서 나오느냐.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분위기를 보고 슬슬 던지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직구 문제, 해외 직구 문제가 있어요. 해외 직구 KC 네. 안전 인증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65세 그 운전면허. 예. 그 조건부 발부하는 그 안에 대해서 그 태클을 걸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지구당 문제를 건드렸거든요. 예. 근데 그 지구당 문제 같은 것들이 내가 볼 때는 좀 그 주의해서 봐야 되거든요. 정당 개혁의 문제예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지금 필요한 건 바로 뭐냐면 저쪽하고 싸움질하는 게 아니라 예. 제가 볼 때 싸움질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저쪽에서 때리면 때릴수록 커지게 돼 있어 이거. 요번에도 이렇게 크게 만들게 바로 누굽니까? 요번에 홍준표 시장. 홍준표 시장이 80%다라고 얘기했거든. 장동혁이 얘기했던 거 누군가 얘기했더라. 장동혁이 아니라 이철규가 얘기했나? 이철규 의원입니다. 그렇죠. 80%가 누굽니까? 홍준표고 20%가 이철규 조정훈이거든요.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럼 내버려두면 되는 거고 보통 그렇게 맞으면서 크는 거예요. 이렇게 대구 후보들은.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에 맞으면서 그 위상이 커졌잖아요. 더. 그걸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 보수의 비전 문제거든요. 네. 밝은 보수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표 못 얻어야지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그 비전에 맞게끔 정당 국힘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국힘 이걸 어떻게 만들 건가? 요번에 이제 공천에서 최초로 시스템 공천을 도입한 거거든요. 예. 어느 정도 그게 지금 작동을 했습니다. 그게 나름대로 최초로 했잖아요. 그런 방식의 정당 개혁의 비전들 있잖아요. 내가 이 당을 어떻게 맡아서 어떻게 바꿔나가겠습니다라는 비전들. 그다음에 앞으로 보수는 어떤 길로 가야겠습니까? 라는 비전을 던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정당화의 논리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단지 뭐 국민이 날 불렀다, 뭐 당원들이 날 불렀다, 아니면 쟤들이 나보고 나오라고 하네. 이런 건 부정적인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나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지금 이래서는 우리 영원히 집니다. 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 또는 우리 보수 지지층들 또는 중도층까지도 포괄해서 이른바 원칙과 상식, 공정, 정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들 한대로 있는 어떤 정치적인 비전들을 제시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 당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이에 대한 비전들을 갖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비전만 있으면 나는 그게 정당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직은 그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아직 그 부분이 약하고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 콘텐츠를 채우는 게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팬덤을 업고 나오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위드훈이 팬덤이 한 7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이 팬덤들이 뭘 봐야 되냐면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게 개딸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당대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그런 식의 공격은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어떤 후보든 간에 자유롭게 나와서 자기 정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정말 공정하게 경쟁해서 그때 당선됐을 때 그게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 권위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정치적 정당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왜곡할 수가 있어요. 팬덤이라는 게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팬덤들은 철저하게 자제해야 됩니다. 정말 진정한 팬이다라고 한다면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한동훈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쉽게 말해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빌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평소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좌절, 분노, 뭐 혐오, 뭐 증오 이런 것들을 어떤 특정한 대상에다 쏟는 이런 식의 도구로 사용할 게 아니라 예.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기를 원하고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분한테 누가 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옛날에 노사모 초기에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 설득하러 들어갈 때도 딱 코드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매뉴얼을 만들어놨거든요. 절대 먼저 들어가가지고 정치 얘기 하기 전에 먼저 허락부터 얻어라. 나가라 그러면 일단 나와버려라. 절대 싸우지 말아라. 등등등등등 해서 매너들을 다 정해놨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했단 말이죠. 근데 개딸들처럼 가가지고 수박이니 많이 이러시고 난장판을 치거나 이래가지고는 한동훈 위원장은 이게 더 크게 이미지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일적 홍준표 시장에 쏟아내는 직격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또 하나 궁금한 건요. 진 교수에게 여쭤볼 분은 지금 나경원 당선인은 최근에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안 하는 게 낫겠다. 안철수 의원도 출마 안 하는 게 낫겠다. 윤상현 의원도 출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게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자신들이 출마할 수가 없어서 당선되기가 어려우니까 견제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한 1년쯤 자기 정치를 하다가 등장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조언을 하는데요. 저도 사실은 거기에 좀 동의하거든요. 이번에 또 그 접근 깨는 거잖아요. 접근을 또 깨는 거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도 이거 안 좋다. 이번 선거 질 것 같은데 뻔하게 질 텐데 여기 나서 그 책임을 다 뒤집었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제가 이제 반대했잖아요. 예. 이번에 사실 좀 말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그냥 좀 놔뒀다가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니까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것 같으냐면은 그 장동혁이죠. 그분 장동혁 의원하고 이제 얼마 전에 방송을 같이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저 사람들이 예컨대 보궐 얘기를 하는데 예. 저 사람들이 과연 공천을 주겠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그 윤한 갈등이고 내가 볼 때는 약간 김한 갈등이거든요. 김한 갈등인데 이게 좀 심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심한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 측에서는 아마도 출마를 막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왜냐하면 출마하는 순간에 당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되는 순간에 권력이 그쪽으로 또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레임덕을 빠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면 이제 레임덕은 더 심화되고 그러니까 사실 반갑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랑 척지지 않은 사람이 대표가 좀 됐으면 좋겠고 예. 무난하게 이제 원래 그 시나리오로 가려고 나경원과 이제 이철규가 연대를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하고 굳이 척칠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생산적 긴장 관계를 가져가면 됩니다. 불가근 불가원이네요. 너무 멀지도 않고 너무 가깝지도 않고 대통령은 대통령의 일을 하고 정당은 정당의 일을 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정상적으로 하면 돼요. 네. 그것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지금 보면은 서로 그 사이에 깔린 상호간의 이제 불신들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염두를 두면서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얘기 언급 안 하죠. 최상병 특검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연금 개혁에 대해서 얘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이제 관계를 고려한다는 예. 자기 입장에서 얘기가 좀 뭐한 겁니다. 그밖에 뭐 그리고 다른 것들은 좀 자디장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얘기하는데 이거는 지금 크기 때문에 아마도 좀 자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철수만 해도 벌써 이제 뭔가 나경원도 좀 강하게 나오잖아요. 모수개혁, 모수개혁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는데 연금 말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건 아마 신경 쓰고 있다는 얘기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특검법 이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다시 이제 무대에 복귀하면 뭐 타격이 될까요? 아니면 어린 반푸른치도 없는 일일까요? 그냥 하는 걸 거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딸을 뭐 관련해서 어떻게 지 딸하고 지금 한동훈 딸하고 경우가 같은가? 지 딸은 모든 소리를 다 조작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리포트를 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서를 조작을 했다니까 다 없는 문서들을. 예. 그러니까 무슨 인턴 증명서니 뭐니 이런 것들도 다 조작이잖아요. 네. 사문서를 위조한 거예요. 범죄입니다, 범죄. 그걸 가지고 이제 저쪽에서 뭐 그 논문 뭐 좀 낸 거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그것들은 입시에 사용되지도 않았어요.
그 자기들은 다 입시에 사용해가지고 결국 성공까지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자꾸 덤터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교통사고에서 음주운전해가지고 음주운전 뺑소니 한 사람이 내가 길 건너가다 그 뭡니까 그 신호를 위반했더니 너도 교통법규 위반했잖아. 나도 교통법규 위반하고 너랑 나랑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한 거죠. 예. 근데 그런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자기 지지자들을 향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기 정당을 하려는 거고 그냥 지금 보니까 감옥 갔다 와서도 정치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조국은. 근데 예. 감옥 가는 순간에 내가 볼 때 끝이야. 사면 복구는 없을 것이다. 사면복권 없을 테고 당연히. 그러니까 다음 정권에서 누군가가 뭐랄까 그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이 등장해서 자기 자신을 사면 복권해 준다. 이게 유일한 그 바람이죠. 예. 그런데 그걸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 일입니까? 네. 그때쯤이면 조국도 나이가 얼마예요 지금? 그때까지 그다음에 이게 오래 갈 겁니까? 조국은 그냥 하나 도구거든요. 내가 볼 때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반감이 너무 심해요. 근데 그걸 표출해줄 도구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이제 뭐 3년 남았잖아요. 그 끝난 다음에 그게 그 반감과 그 증오가 계속 유지되겠어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